자, 다음 선택자로는 인접 형제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즉 근접해 있는 형제 선택자, 형제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HTML은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디가 H1의 부모 요소고, 바디 입장에서 바디의 자식 요소는 H1UL, H2UL, H3UL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소들요. H1과 UL 이 요소들은 형제들이에요. 자, 저는 지금 누구만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지정해 주고 싶냐면 이 요소만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요소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요소요. 이 요소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이 요소에다가 아이디명이나 클래스명을 추가해서 걔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이디명이나 클래스명은 아예 안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한테다가 이 UL에다가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넣지 않아도 이 요소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자, 볼 때 이 요소는 누구 뒤에 있냐면 H1이라는 요소 바로 뒤에 태어난 요소예요. 형제들 중이라고 하면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란 말이에요. H1 요소 바로 다음에 생성된 이 UL 우리가 인접 형제 선택자에서 A라는 선택자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선택자를 선택할 때 플러스 B 하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요소를 선택한 거예요. H1 요소 다음에 UL 선택해 볼게요. H1 요소 다음에 플러스 U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여기에서 UL이 세 군데나 있지만 이렇게 세 군데나 있지만 콕 집어서 H1에 바로 뒤에 있는 UL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고 백그라운드를 실버라고 해보겠습니다. 전화하고 보시면 제가 원했던 대로 해당 요소만 배경색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누구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보고 싶냐면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해서 그 요소들의 색깔만 변경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H와 H2 요소의 UL, H3 요소의 UL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2 뒤에 따라오는 UL 이렇게 하고 또 H3 뒤에 따라오는 UL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뒤에 UL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여기에서 UL이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든 간에 이 요소들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좀 전에 H3 바로 뒤에 UL이라고 한 거에서는 한계가 있죠. 이 두 개. 얘들을 선택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자, H2 태그의 H2 태그 뒤에 형제들 중에 UL은 모두라고 할 때 A tilde B 해서 이렇게 물결을 쓰면 A 요소 뒤에 따라오는 B들은 모두 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H2 다음에 따라오는 UL은 다 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하면 뒤에 형제들 중에 UL은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그 여러 개 요소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접 형제 선택자입니다. 다음으로 속성 선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13번 attr 셀렉터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링크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클래스명도 있고 여기 클래스명 이너의 big, 이너의 small 이런 식으로 있고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얘를 요 네이버와 다음은 새 탭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셀프니까 이 페이지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해당 요소 A 태그들한테다가 더 이상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넣지 않고 쟤들을 선택할 방법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는 누구를 선택해 보고 싶냐면 얘들 이 세 개만 선택을 해서 밑줄을 없애고 싶습니다. 즉 이 세 개를 선택해서 밑줄을
없애고 싶어요. 자, 저 세 개만 공통으로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넣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클래스명을 넣지 않고도 얘들 세 개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HTML을 더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들한테다가 자세히 봤더니 이 A 태그 4개에서 이 3개한테만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A 태그 중에 타겟이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요소가 가지고 있는 타겟, A 태그 중에 타겟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 자, 속성 선택자들은 대괄호로 시작을 합니다. target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게 A 태그든 어떤 태그든 간에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한 거예요. 해당 요소의 밑줄을 없애볼게요. text decoration none 했습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제 의도대로 요 세 개만 밑줄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태그 속성, 해당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용해서 요 세 개만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선택을 해서 밑줄을 없앴습니다. 이번에는 요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새 탭으로 열리는 것들이에요. 네이버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을 실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콕 집어서 타겟이라는 속성이 언더스코어 블랭크인 거 이것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들을 일단 선택하고 그 속성의 값이 equal 정확하게 뭐와 일치하는 거 언더스코어 블랭크로 일치하는 거 해당 요소만 선택해서 백그라운드를 실버로 변경해보자 라고 해서 새 탭으로 열리는 것들은 실버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요게 속성들이거든요. 지금 얘도 속성이고 이것도 속성입니다. 우리가 타겟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구분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클래스로 해서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자, 둘 다 지금 보시면 inner라는 클래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inner라는 클래스명으로 시작하는 요소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A 태그 중에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A라고 하면 콕 집어서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 중에서 A 태그 중에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뭐로 시작하는 거? 라고 해서 시작하는 건 위에 삭각 또는 circumstanc이라고 부르는 저 특수 기호를 써주고 equal 안에다가 아까 둘 다 inner로 시작했죠? inner를 써줍니다. 하고 글씨를 두껍게 해볼게요. 볼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태그 전에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inner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A 태그를 빼면 A 태그와 상관없이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이 inner로 시작하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해당 요소의 글씨 굵기를 두껍게 했습니다. 자, 이거 시작하는도 있고요. 끝나는도 있고 포함하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 속성들은 W3 스쿨스에서 start with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attribute selector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W3 스쿨스에서 attribute selector라고 검색을 했고 들어가 보면 화면과 같이 attribute 좀 전에 A 태그의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 콕 집어서 해당 값인 거, 그리고 여기에서 물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요소는 해당 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 contain이고요.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만약에 이런 요것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여기 공백이 있는 것도 선택이 되는 거고 플라워라는 게 있기만 하면 저기 플라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선택되는데 이런 건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워스라고 해서 얘로 뒤에 붙어 있는 것들 또는 하이픈으로 또는 언더스코어로 구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컬 바를 포함해서 해당 값이 있는 것들까지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해당 이 value로 끝나는 거 여기서 탑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자 되어 있든 또는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든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얘예요. 좀 전에 start with 얘를 봤죠? 해당 요소로 시작하는을 봤고요. 달러 사인이 있으면 이거는 끝나는 해당 이 값으로 그러면 테스트라는 걸로 끝나는 거 선택할 수 있겠고요. 별표가 있으면 얘는 해당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얘가 전체일 필요는 없고요. 이 글씨가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해당 요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ry Yourself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속성 선택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선택자로는 의사 클래스 선택. 해당 클래스는 특히 마우스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와 관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콜론으로 시작하는 선택자들은 대부분 의사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Should class selector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우스를 어디에든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버라고 하면 해당 요소에 올라갔을 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배경색이나 색깔이나 크기나 그런 것들을 모두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H1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H1에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실버로 변경해 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마우스를 안 올렸고요.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만 배경색이 변경되겠습니다. 호버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링크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링크 태그를 모두 선택하는 겁니다. 링크 태그는 여기에서 지금 얘죠. A 태그 요거 하나 있겠네요. 얘 폰트 사이즈와 밑줄과 두께를 한번 바꿔볼게요. 링크라고 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배경을 폰트 사이즈를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스타일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제 링크거든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미 당신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라고 해서 visited 라고 해서 이미 클릭한 링크 이미 클릭한 링크 즉 방문한 링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A 태그를 아직 클릭하기 전이고요. visited라고 해볼게요. 하고 visited 했을 때는 글씨의 색깔을 그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서 이 빈 페이지가 방문을 한 거라고 한다면 화면처럼 저렇게 그린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visited를 봤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탭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A 링크에 이게 초점이 이동해서 지금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탭을 누르면 여기 인풋에도 포커스가 걸리고요. 그리고 또 탭을 누르면 샌드에도 이렇게 포커스가 걸려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안 잡아도 포커스가 걸려있는 요소에는 화면과 같이 검은색 테두리가 나와요. 자,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없애고 우리만의 스타일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스타일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링크 요거였죠. 이 링크가 링크로 선택할 수도 있었고 얘는 A니까 A로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A에 일단 키보드에 이렇게 탭을 눌렀을 때 이 부분 저거를 A의 포커스가 이동했을 때라고 해서 콜론하고 포커스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걸리면 배경색을 블루로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일 거니까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상 없는데 키보드에 탭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포커스가 이동을 했을 때 포커스 초점이 이동했을 때를 선택자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순간이 있어요. 누르는 순간이 액티브입니다. 링크나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는 순간입니다. 자, 순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얘를 누르고 있을 때 지금은 그냥 파란색 포커스가 걸려 있을 때 스타일과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A에 누르는 순간 해서 액티브라고 해볼게요.
액티브일 때는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RGB에서 R 값을 100%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탭 눌렀을 때는 여기에서 설정한 스타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링크를 누르고 있어 볼게요. 지금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에 빨간색 글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는 순간을 선택자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인풋에도 포커스가 걸렸을 때 스타일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테두리가 나와요. 저거 아웃라인이라고 합니다. 저 아웃라인을 일단 없애볼게요. 옆에 있는 얘도 버튼이었죠? 버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포커스가 걸리면 검은색의 테두리가 나와요. 인풋, 버튼 두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이게 그룹 선택자입니다. 아웃라인, 저게 바깥쪽에 테두리가 나오는 걸 아웃라인이에요. 그걸 없앤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탭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아까 탭을 누르면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었지만 이제 포커스가 걸렸을 때 검은색 테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키보드에 탭을 눌러서 분명히 여기에 포커스가 걸려있지만 표시가 안 돼요. 이러면 웹 접근성 차원에서 잘못 만든 사이트입니다. 웹 접근성은 우리가 키보드를 자유롭게 누르고 있지만 키보드를 자유롭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도 키보드에 탭을 눌러보면서 아, 나 저기 놀래? 라고 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얘들한테 반드시 인풋에 포커스가 초점이 이동했을 때 스타일이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 콤마에서 버튼에서도 포커스가 걸렸을 때 둘 다 배경색을 그린으로 그리고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러고 다시 키보드에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탭을 눌렀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웹 접근성에 준수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CSS3에서는 얘가 포커스가 걸렸을 때 여기 안에 이 요소 어디에든 포커스가 걸렸을 때 부모의 스타일을 바꿀 방법이 있어요. CSS에서 원래 여기 얘 선택한 거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얘 해서 해당 요소를 선택하거나 해당 요소의 자신 요소를 선택할 방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CSS 속성 중에서 여기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이 요소를 선택할 방법은 없었지만 포커스엔 있습니다. 포커스에서 인풋이나 버튼에 포커스가 걸리면 폼, 지금 이렇게 너비를 다 쓰고 있는 폼이요. 폼의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폼을 선택자로 쓰시고요. 폼에 포커스 within이 있어요. 그러면 폼 태그의 자신 요소 중에 누군가의 포커스가 걸리면 지금 누굴 선택한 거예요? 폼을 선택한 거예요. 폼의 배경색을 실버로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키보드에 또 탭을 눌러볼게요. 탭. 이제 탭을 누르면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겠죠? 그러면 포커스가 걸린 거의 스타일도 바꿀 수 있지만 포커스가 걸린 요소의 부모 요소인 폼의 스타일도 화면과 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후에 가서 폼의 포커스 within 하면 자신 요소 중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부모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옆에 앞에 있는 이 부모 요소를 선택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의사 요소 클래스 선택자를 살펴봤습니다.